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한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어제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198석이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16석을 차지하며 전체 465석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열린여당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개헌선인 310석을 돌파한 겁니다.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승부수를 던진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未来は与え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열린여당 의석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육박해 의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완전히 기울게 됐습니다. 이로써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은 물론 참의원에서 막힌 법안도 중의원에서 다시 표결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18일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재지명되면 강요 교체 없이 2기 내각을 곧바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강한 일본을 앞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둔 만큼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개헌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로선 불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강보인 기자입니다.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다시 한번 강한 일본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구체적 개헌안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한 겁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에도 주장했던 이 헌법 구조 개헌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자민당이 개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석인 310석을 단독으로 초과했을 뿐 아니라 연립정권 파트너 유신회까지 더하면 352석을 차지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나이 총리는 또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 측에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선거 전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승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 의제 이행에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해 개헌 추진을 지지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번 선거 다카이치 총리의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 지지율은 오히려 열세였지만 다카이치 돌풍,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기를 통해서 승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 북쪽에서 남쪽까지 12,000km로 오가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산 그 비결은 과연 뭐였을까요? 이현용 기자 보도 이후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특기인 드럼 소리에 맞춰 짧고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는 다카이치 총리의 캠페인 영상입니다. 逃げません。ぶれません。決断します。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일본 국민 수보담화는 조회수 1억 6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TV 앵커 출신으로 항상 웃는 모습에 똑부러진 직설 화법을 구사합니다. 기존 세습 정치인과 대비되며 2030 젊은 층과 중도층 표심을 이끌었습니다. 유세 현장은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방불케 합니다. 총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수요가 몰리며 몇 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強いリーダーシップっていうところかなとは思ってます。それがある意味カリスマ性じゃないですけどにつながっていく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ので、はい、曖昧よりはいいのかなとは。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감도는 일본에 아직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経済成長まだまだ日本はできます。だけれどもこの経済成長を作るのは人なんです。人を動かすのは希望なんです。 유세에 나선 12일 동안 이동거리는 12,000여 킬로미터. 남쪽 가고시마현부터 북쪽 홋카이도까지 23개 광역 지자체를 누볐습니다. 11개 정당 대표 중 가장 긴 거리입니다.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관절염이 악화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나서는 투혼까지 보였습니다. 총리직까지 내건 승부수가 역대 최다 의석이라는 역사적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 송찬욱 도쿄 특파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특파원, 이 압승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60에서 70%의 높은 지지율로 30% 안팎 지지율의 자민당을 개인기로 끌고 간 겁니다. 제가 선거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자민당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에는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인기가 높은 다카이치 총리의 사진도 함께 넣어두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 현장을 가보면 다카이치 총리와 내가 얼마나 가깝다 이거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 총리의 유행어죠. 일하고 또 일하겠다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선거에서 이기게 해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자민당이라면서 이제 곧 당은 다카이치 1색이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압승 예상 밖이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에 중의원을 막 해산했을 때만 해도 제가 현지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긴 이기겠지만 과반을 조금 넘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전국을 누비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 12,480km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 지원에 나서다 보니까 3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더니 결국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카이치 총리 유세를 좀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친근하고 좀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 보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유세차에서 내려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다 보니 직접 악수하고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선거 막판에는 이 손가락을 다쳐서 테이핑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도 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게는 10,000명이 현장에 모이는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봤더니 휴대전화로 이 다카이치 총리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나의 짱이라고 이 별칭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이번 선거 결과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이 다카이치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보수적 안보 정책을 다카이치 총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무엇보다 이 전쟁 가능 국가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개헌 추진의 핵심이 뭐냐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군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거죠. 차차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여론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현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장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선거 압승으로 이 정권이 굉장히 기반이 안정됐기 때문에 지지율 반전 카드라든지 이 보수층 결집 카드로 이 한일 관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오는 22일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차관급을 정부 대표로 파견을 해왔는데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으로 격상하게 될 경우 한일 관계 좋을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경우에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의 이해를 구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